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 골짜기 끝자락에는 사방이 병풍처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하고 고요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김진사라고 불리는 노인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며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땅을 일구었지만 웬일인지 가난의 그림자는 좀처럼 이 집 담벼락을 넘어가려 하지 않았고 늘 끼니 걱정을 해야만 했지요. 김진사의 평생 소원은 단 하나. 대대로 내려오는 이 척박한 땅에서 큰 복을 일구어 하나뿐인 아들에게만큼은 넉넉한 살림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이슬이 채가시기도 전에 낡은 채니를 메고 산비탈 밭으로 향했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정작 곳간은 늘 비어있어 김진사의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덧 김진사의 아들이 장성하여 혼례를 치를 나이가 되자 집안에는 새로운 걱정거리와 설렘이 동시에 찾아와 식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누가 선뜻 귀한 딸을 보내려 할지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이 부지런한 가풍을 이어받아 집안을 일으킬 참한 며느리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이웃마을의 유명한 중매쟁이를 찾아가 신신당부를 하며 우리 집안을 살릴 좋은 배필을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중매쟁이가 김진사를 찾아와 한 처녀를 소개했는데 그 처녀는 인근 마을에서 인물 하나만큼은 달덩이처럼 출중하기로 이름이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는 머뭇거리며 한 가지 큰 흠이 있다면 그 처녀가 마을에서 소문난 게으름쟁이라 이른커녕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처녀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기 일쑤이며 남들 다 아는 바느질이나 길쌈조차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그 소문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으나 중매쟁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처녀의 총명함과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분명 집안에 복을 가져올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던 김진사는 결국 큰 결심을 내리고 그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정식으로 혼약 지식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에 천하제일 게으른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웅성거리며 혼례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혼례를 올리는 날이 다가왔고 연지곤지를 예쁘게 찍은 새색시가 꽃가마를 타고 김진사의 낡은 초가집 앞마당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새 며느리는 소문대로 눈매가 깊고 얼굴선이 고와 마치 선녀 같았으나 어딘지 모르게 세상만사에 초연한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운 손을 보며 저 연약한 손으로 힘든 농사일과 고된 살림을 어떻게 감당할지 내심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따뜻하게 며느리를 맞이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새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마솥에 밥물을 안칠 것이라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앞마당의 수탉들이 몇 번이나 목청껏 울어댔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아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마 시집온 첫날부터 며느리를 깨우지 못해 혼자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밥을 지었고 김진사는 마당에서 헛기침을 크게 하며 며느리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며느리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는데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이 아주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우물가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마친 뒤에도 곧장 부엌으로 향해 일을 돕는 대신 담벼락 아래 핀 이름 모를 잡초들을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다가가 무엇을 그리 보느냐고 묻자 며느리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땅의 기운이 참으로 맑고 따뜻하다고 대답할 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며느리의 행동은 한결같았는데 남들처럼 밭에 나가 김을 매거나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법이 전혀 없어 시어머니의 속을 태웠습니다. 그녀는 주로 마당 구석 그늘진 곳에 멍하니 앉아 흙을 만지작거리거나 마을 뒷산의 기운과 나무들의 형세를 살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김진사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집안의 어르신답게 꾹 참으며 며느리가 언젠가는 마음을 잡고 집안일에 전념해 주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김진사 댁 며느리의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큰 구경거리가 되어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산의 아들이 장가를 참 못 갔대요. 며느리가 잠만 자고 일은 하나도 안 한다니 집안 꼴이 어찌 되겠소. 하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댁에서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충직한 일꾼인 마당새만이 며느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며 분명 무언가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편을 들었습니다. 마당새는 김진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담배를 피울 때 곁으로 다가가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큰 법이라며 조용히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는 며느리님이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 땅의 이치와 하늘의 기운을 살피고 있는 것 같으니 조금만 더 너그럽게 지켜봐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김진사는 마당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날로 비어가는 곡간과 줄어드는 식량을 생각하면 가장으로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숲으로 들어가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검은 흙을 한 보따리씩 퍼오기도 했고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을 모아 마당 귀퉁이에 심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그저 쓸모없는 쓰레기를 모으는 것 같아 혀를 찼으나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그것들을 만지며 혼잣말로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이곤 했습니다. 아들도 아내의 그런 행동이 이상했지만 워낙 성격이 온순하고 아내를 아꼈던지라 아내를 다그치기보다는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두는 편을 택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결심한 듯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앉히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부지런함 하나로 버텨온 집이니 이제부터라도 농사일을 조금씩 배워보지 않겠느냐고 타일렀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으나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일반적인 농사법으로는 이 깊은 가난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밖의 대답을 당당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김진사는 더 이상 꾸짖지 못하고 멍하니 며느리의 맑은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자신의 방 근처 작은 텃밭에 이름 모를 이상한 풀들을 심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잡초를 기른다며 비웃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 다른 집들은 논둑이 터질까 걱정하며 비바람 속에서도 뛰어다녔으나 며느리는 오히려 비를 흠뻑 맞으며 텃밭의 흙 상태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텃밭에서 풍겨 나오는 기묘하고도 달콤한 내음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김진산의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져서
이제는 하루 두 끼조차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복을 쫓아내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있다며 수군거렸고, 심지어 일부 친척들은 며느리를 내쫓아야 한다고 김진사에게 강한 압박을 넣었습니다. 김진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정성을 다해 텃밭을 돌보는 며느리를 보며 마지막까지 그녀를 믿어보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밤늦은 시각까지 깨어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달빛을 받으며 무언가 기도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비로운 선녀처럼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참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지친 몸으로 고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가 건네는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에 피로를 잊으며 그녀의 행동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집안의 곳간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고 쥐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도망칠 무렵 며느리는 김진사에게 산 아래 오랫동안 버려진 황무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곳은 돌이 많고 물이 턱없이 부족해 마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었으나 며느리는 그 땅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꿀 금싸라기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사는 어차피 버려진 땅이니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허락을 내렸고 며느리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그 거친 황무지로 나가 땅을 고르고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땅을 고르는 방식 또한 예사롭지 않았는데 무거운 재미로 파헤치는 대신 가느다란 손으로 돌을 하나하나 옮기며 흙의 냄새를 맡고 기운을 살피는 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이제는 정말로 실성하기까지 했다며 밀당, 혀를 찼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시간에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심고 돌아왔는데 정작 무엇을 심었는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함구했습니다. 며느리가 황무지에 온 힘을 쏟는 동안 집안 살림은 시어머니가 고스란히 도맡아 해야 했기에 시어머니의 허리는 더욱 굽어갔고 원망에 섞인 말도 조금씩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구,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저런 며느리를 들였나. 남들처럼 콩이라도 심으면 죽이라도 쑤어 먹을 텐데 하며 시어머니는 남몰래 눈물 젖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만석군 부럽지 않은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정성을 들였던 그 거친 황무지에는 푸른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 추운 날씨에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기이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기한 풍경에 놀라 하나둘 모여들었고 며느리는 그 소중한 싹들을 하나하나 지프로 덮어주며 혹독한 겨울 추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그런 집요하고도 정성스러운 노력을 보며 그녀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며 자신들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진사는 어느 날 밤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네 아내가 하는 일이 비록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어주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엄하게 일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공감하며 아내를 위해 밤마다 황무지 주변을 돌며 산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횃불을 밝히고 든든하게 보초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인내와 믿음이 하나로 모이면서 김진사 댁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과
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오르며 새로운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가끔 김진사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보물이나 기록이 혹시라도 남아있는지 물었으나 가난한 집안에 그런 귀한 것이 있을 리 없다고 김진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버님께서 평생 정직하게 지켜오신 이 땅 자체가 가장 큰 보물이며 이제 그 보물이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발할 때가 머지않았다고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참된 의미를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며느리의 확신에 찬 어조는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할 만큼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저녁, 김진사 식구들은 화로 앞에 둘러앉아 며느리가 정성껏 달여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 다가올 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곧 마을 전체가 떠들썩해질 큰일이 생길 것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행동하시라고 의미심장한 부탁을 가족들에게 남겼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맑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을 보며 이 긴 가난의 터널 끝에 밝은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겨우내 산골 마을에는 김진사 댁 며느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마치 산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집안에 우환을 불러올 요물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사는 심술잦은 박씨 부인은 김진사 댁을 방문했다가 며느리가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질겁하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요. 그 집 며느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은 안 하고 흙이나 파먹고 있으니 조만간 김진산의 기둥뿌리가 뽑히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라며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부추겼고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점차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 김진사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 마을의 고모가 소문을 듣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마당에 짐을 풀더니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붙잡고 우라통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대체 어쩌려고 그런 게으른 아이를 집안에 들였소. 내듣자 하니 며느리가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 괴상한 노래를 부르고 흙을 집안으로 실어 나른다는데 그게 다 집안 망조드는 짓이 아니겠소라며 며느리를 당장 내쫓으라고 성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며느리가 그저 조용히 지내고 있을 뿐이라며 간신히 고모를 달래어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방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며느리의 흉을 보았는데 마침 부엌 근처를 지나던 며느리는 그 소리를 다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할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모가 가져온 귀한 쌀자루를 보고는 슬쩍 미소 짓더니 나중에 저 쌀알보다 더 큰 보석들을 이 마당에 가득 채워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 소리를 문틈으로 엿들은 고모는 세상에나 저 아이가 이제는 허언증까지 생겼구나 라며 펄쩍 뛰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만 가서 김진사의 고민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김진산의 며느리가 얼마나 게으른지에 대해 경쟁이라도 하듯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보태어 풍성한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며느리가 사실은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전생에 땅을 파다 죽은 귀신이 쓰여서 저렇게 흙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결국 마을 전체가 김진산의 집을 기피하게 되었고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무서워하며 뛰어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잔 뒤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마당 구석의 텃밭을 아주 천천히 돌보는 기이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손톱 밑에 검은 흙이 잔뜩 낀 채로 밥상에 앉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밥을 깨작거리며 아직 땅에 온기가 부족해요. 더 깊이 잠들어야 해요. 같은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고모는 며느리의 숟가락을 뺏으며 내 인연. 시어른들이 피땀 흘려 번 곡식을 축내면서 잠만 자고 헛소리를 하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라고 호통을 쳤지만 며느리는 그저 평온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영감이 어느 날 밤 조용히 김진사의 집을 찾아와 사랑방에서 긴 담배를 피우며 진지한 대화를 건넸습니다. 김영감은 이보게, 김진사. 사람들의 입술은 무서운 법이라네. 자네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예사롭지 않으니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넌지시 충고를 던졌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만약 정말로 신기가 있거나 병이 있는 것이라면 일찍이 손을 쓰는 것이 자네 아들을 위해서도 좋은 길이라며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김진사는 김영감의 말을 듣고 고개를 깊게 숙이며 어르신, 저도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선하게만 보입니다. 그저 잠이 좀 많고 땅을 좋아할 뿐인데 어찌 내치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김영감은 김진사의 고집에 혀를 차면서도 자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 더는 말하지 않겠네만 부디 며느리가 하는 일이 마을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게나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영감이 떠난 자리에 앉아 밤새도록 뜬 눈으로 고민하며 마당 저편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가냘픈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즈음 마을에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김진산의 며느리가 가꾸는 황무지 주변에만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한겨울에도 나비가 날아다닌다는 목격담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며느리가 부리는 사술이라며 두려워했고 마을 청년들은 밤마다 몽둥이를 들고 그 황무지를 감시하며 혹시라도 요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 살피느라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청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빛이 가장 밝은 날 밤이면 소복 차림으로 밭 한가운데 앉아 땅을 어루만지며 정체 모를 씨앗들을 정성껏 심어 나갔습니다. 하루는 심술뚫은 박씨 부인이 며느리가 심어놓은 것들을 망가뜨리겠다며 몰래 황무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땅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기운에 놀라 나자빠져 발목을 삐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을 광장에서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김진산의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 그년이 땅에 함정을 파놓고 귀신을 불러내 나를 밀쳤다 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몇몇 과격한 사람들은 김진사의 집으로 몰려가 당장 며느리를 끌어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평소 묵묵히 일만 하던 김진사의 아들이 대문을 열고 나가 앞장선 사람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까? 라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행동이 남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며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니 제발 우리 식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달라고 간곡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보호 덕분에 사람들은 일단 물러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과 증오가 가득 차 있었고 김진사 댁을 향한 차가운 시선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는지 방에 누워 앓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향긋한 흙냄새가 나는 물을 떠다들이며 정성껏 병간호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이제 땅 밑에서 보물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으니 봄이 오면 어머니의 굽은 허리도 펴지고 우리 집은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 녹는 듯 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비난 섞인 소문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눈물만 앞을 가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고모의 끊임없는 구박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정성스럽게 쌀뜨물을 모아 황무지로 가져가 땅에 뿌려주었는데 고모는 이를 보고 저 아까운 걸 땅에다 버리다니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며 며느리의 뒤통수를 때리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교묘하게 몸을 피해 달아나며 고모님, 땅도 배가 고프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법이에요. 나중에 이 쌀뜨물이 황금으로 변해 돌아올 테니 지켜보세요. 라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고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는 이 집안이 정말로 망했다는 생각에 짐을 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선언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떠나던 날 아침, 며느리는 고모의 보따리에 이름 모를 마른 뿌리 몇 개를 몰래 넣어주며 길 가다 힘들 때 씹어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으나 고모는 그것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런 풀뿌리 따위 필요 없다. 내 다신 이 망조든 집구석에 발을 들여놓나 봐라. 라며 고모는 침을 뱉고 마을을 떠났고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풀뿌리를 소중히 주워 흙을 털어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모조차 포기하고 떠난 것을 보며 이제 김진산에는 정말 끝장이라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고 김진산의 식구들은 더욱 외톨이가 되어 조용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고모가 돌아가는 길에 너무 지쳐 며느리가 준 풀뿌리를 우연히 씹어 먹었더니 며칠 동안 앓터는 두통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왜곡되어 고모가 그 풀뿌리를 먹고 환각을 보았다거나 몸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식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더욱 경계심을 높여 며느리를 마치 전염병 환자 대하듯 멀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태평하게 낮잠을 즐기다가 해질녘이면 일어나 황무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에만 전념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묵묵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가장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김진사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다가 며느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과 기분 좋은 향기를 맡고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며느리의 방 앞으로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며느리는 방바닥 가득 이름 모를 식물의 잎들을 펼쳐놓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리며 무언가 주문 같은 노래를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 대지의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가락이었으며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김진사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안과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이제부터 누가 뭐라 해도 너를 믿을 터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땅을 일구어 보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김진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김진산의 식구들은
마을의 비난 속에서도 똘똘 뭉쳐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돕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묘한 활기와 긴장감이 동시에 흐르며 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김진 사내가 드디어 미쳐서 온 가족이 귀신 들린 며느리에게 홀렸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마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우물 사용조차 제한하려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김진사를 불러 자네 집안일로 마을 민심이 흉흉하니 제발 그 며느리를 단속하든지 아니면 마을을 떠나게 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김진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히 맞섰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떠날 이유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김진사의 말에 이장은 분노하며 조만간 마을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며느리는 황무지에 심어놓은 싹들이 조금씩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고, 밤마다 남편과 함께 그 여린 싹들을 쓰다듬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정성어린 손길을 보며 그녀가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땅과 소통하며 최고의 결실을 준비하고 있음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올 때마다 더욱 크게 헛기침을 하며 집안의 위엄을 지키려 노력했고, 아내를 향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두터워져만 가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내를 내쫓기 위해 날짜를 잡고 모의하던 중 갑자기 나라 전체에 지독한 가뭄이 들어 모든 논밭이 말라붙고 우물물조차 줄어들어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집들의 작물들은 모두 타 죽어가는데 오직 김진 사내가 일구던 그 버려진 황무지만은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 마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동시에 샀습니다. 사람들은 저 집 며느리가 마을의 기운을 다 빨아들여 자기네 밭만 살리고 있다 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며 김진산의 밭을 갈아엎으려 농기구를 들고 몰려오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몰려온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가뭄을 이겨낼 방법이 저 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간청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를 밀치고 밭으로 달려들려 했으나 그 순간 며느리가 밭 한가운데 서서 양팔을 벌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 이 밭을 망치면 여러분은 평생 이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크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멈춰서서 며느리의 다음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밭구석에 흙을 한 움큼 집어들어 하늘 높이 던지더니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한 줄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 김진산의 밭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와 땅은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땅은 반드시 그 보답을 하는 법이지요. 라고 나직하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적대감은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며느리를 요물이라 욕하던 이들도 이제는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산의 식구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단비에 감사하며 둘러앉았고, 며느리는 이제 곧 땅속에 숨겨진 진정한 보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로소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하고 모진 말을 참 많이 했구나라며 눈물을 흘렸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품에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마을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며느리는 집안의 희망이자 마을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김진사는 다가올 미래가 결코 예전처럼 가난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니 박씨 부인을 비롯한 몇몇 시기심 많은 이들은 여전히 며느리가 우연을 사술로 포장하고 있다며 그녀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알고 있다는 듯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며 황무지의 결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조용히 준비해 나갔고 집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그녀가 완성하려는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지 함께 지켜보기로 맹세했고 김진사 댁의 밤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묘한 따스함이 감돌며 깊어만 갔습니다. 기적처럼 내린 단비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였으며 김진사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그림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묘한 재주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하며 시기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선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을 가두었으며 오로지 황무지의 싹들을 돌보는 일에만 모든 정성을 쏟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가꾸는 황무지에서는 이제껏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형상의 잎사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햇빛을 받으면 은은한 보랏빛을 띠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마을 전체에는 원인 모를 은은하고 깊은 향기가 번져나갔고 그 향기를 맡은 노인들은 기력이 회복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으며 병약한 아이들은 밤잠을 설치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술침은 박씨 부인은 이 향기조차 사람들을 홀리는 요술이라며 코를 막고 다녔고 김진사의 집 앞에서 침을 뱉으며 여전히 악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며느리는 마침내 때가 되었다는 듯 보따리를 챙겨들고 홀로 황무지로 향했으며 그 뒤를 호기심과 탐욕에 눈이 먼 박씨 부인의 남편과 마을 청년들이 몰래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땅속에서 무엇을 꺼내는지 지켜보며 만약 그것이 값비싼 보물이라면 마을의 공유지임을 내세워 당장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숨죽이며 풀숲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며느리는 작은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고 곧이어 땅속에서는 눈부신 황금빛 섬광이 뿜어져 나와 지켜보던 이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땅속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수백 년은 좋게 묵은 듯한 거대한 산삼이었으며 그 형태가 마치 어린아이가 춤을 추는 듯한 영묘한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몰래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귀한 영물에 넋이 나갔고 박씨 부인의 남편은 욕심에 눈이 멀어 숲속에서 뛰어나와 며느리의 손에 들린 산삼을 가로채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삼 근처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의 발밑땅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출렁거리며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어 그를 단번에 삼켜버리려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하고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 산삼은 땅의 허락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저 쓴 뿌리에 불과하며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독이 될 것입니다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게으른 모습과는 달리 서슬퍼런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났으며 그 위험에 눌린 청년들은 박씨 부인의 남편을 간신히 끌어올려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이 소문은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를 요물이 아닌 신비로운 힘을 가진 영험한 존재로 여기며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시부모님 앞에 그 산삼을 내려놓으며 이것은 제가 게으름을 피우며 땅의 숨소리를 들은 대가로 얻은 첫 번째 결실이니 이제 가문의 가난을 씻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앞에 놓인 거대한 산삼을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김진사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해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 산삼 한 뿌리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족들을 다독이며 다시금 평소의 느긋한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산삼을 뺏으려다 망신을 당한 박씨 일가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김진사네가 마을의 기운을 독점하고 귀한 약초를 훔쳤다며 관가에 고발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사실은 도굴꾼의 딸이라거나 땅속에 신령님을 가두고 부리고 있다는 둥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지어내어 마을 사람들의 불안과 시기심을 자극하며 김진사네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장은 고민 끝에 마을 전체의 화합을 위해 김진사네 며느리가 일군 결과물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며느리는 이장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하며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보다 만천하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황무지의 비밀을 밝히기로 약속하고 사흘 뒤 정오의 모든 주민을 그 거친 땅으로 초대하여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김진사는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억지를 부려 산삼을 뺏어갈까봐 노심초사했지만 며느리는 오직 정직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복은 결코 도망가지 않는다며 웃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이 흐르는 동안 마을은 마치 잔치 전날처럼 들뜬 분위기와 묘한 긴장감이 공존했으며 사람들은 각자 낫과 곡괭이를 챙겨들고 혹시라도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을까 기대를 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향기로운 약초들을 다려 큰 솥에 가득 끓여냈으며 온 집안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신비로운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위해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아내의 신비로운 능력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순간을 고대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정오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김진산의 황무지로 몰려들었고 이장과 마을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 며느리가 나타나기만을 엄숙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맨 앞줄에 앉아 어디 얼마나 대단한 보물인지 두고 보자. 만약 별것 아니라면 당장 마을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라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극에 달했을 때 며느리는 평상복 차림의 수수한 모습으로 나타나 밭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여러분은 제가 잠만 자는 게으름쟁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매일 밤 땅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척박한 흙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왔던 검은 흙은 사실 전설로 내려오는 만년 전의 흙이며 그것을 정성스럽게 섞어 이 버려진 땅을 생명이 숨쉬는 보물 창고로 탈바꿈시켰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며느리가 발밑에 집더미를 걷어내자 그 아래에 가득 찬 황금색과 은색의 귀한 약초들이 빛을 내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 장엄한 광경에 숨을 죽였으며
박씨 부인조차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땅에서 솟아오르는 신비로운 기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약초들이 산삼뿐만 아니라 영지버섯, 하수오 등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만병을 고친다는 전설 속의 영약들임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마을의 기운이 이 땅에 응축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보물들은 김진사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마을의 정기가 모인 결과이기도 하니 이제 이 복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몇몇 청년들이 보물을 먼저 줍겠다고 밭으로 뛰어들려 하자 며느리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고 그 순간 밭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청년들은 뒤로 튕겨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부정한 마음으로 이 약초에 손을 대면 그것은 곧바로 독초로 변하여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며 진심으로 마을을 위해 쓸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장은 그 위험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으며 우리가 그동안 자네를 몰라보고 천대했으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부디 마을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게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앞다투어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쳤고 박씨 부인도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구석에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시부모님을 앞으로 모셨고 이제부터 이 황무지를 마을 공동의 약초밭으로 일구어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아픈이 없는 장수 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진사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넓은 도량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비로소 집안의 가난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가난한 시기심까지 치유되었음을 깨닫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가 채 무르익기도 전에 인근 고을의 욕심 많은 사또가 이 신비로운 약초밭의 소문을 듣고 관군을 이끌고 마을로 들이닥칠 것이라는 전갈이 도착해 마을은 다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마을의 보물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 이미 인근 고을에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권력의 탐욕이 순수한 땅의 축복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니 여러분은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라고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사또와 강군들이 거만한 태도로 마을에 들어서며 김진사의 집마당을 점령하고 당장 산삼과 보물들을 내놓으라고 며느리를 윽박질렀을 때 그녀는 오히려 사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또는 며느리가 내민 차를 의심하며 마셨으나 그 맛이 너무나 감미로워 순식간에 들이켰고 잠시 후 사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며 갑자기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빙긋 웃으며 그 차는 정직하지 못한 이에게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신비한 쾌변 차입니다. 라고 조롱하듯 말했고 사또는 배를 움켜쥐고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관군들은 사또를 부축하려 했으나 그들도 이미 며느리가 미리 마을 우물에 풀어놓은 약초향에 취해 몸에 힘이 빠져 창을 떨어뜨리고 하나둘씩 바닥에 주저앉아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통쾌해하며 박수를 쳤고 사또는 체면도 잊은 채 숲속으로 기어들어가 용변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결국 한 가마니의 약초도 건지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고을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지혜로 마을의 보물을 지켜내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떠받들게 되었고 김진사 댁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관군이 물러간 뒤 밭에 남은 가장 귀한 산삼들을 캐어 김진사에게 바치며 아버님, 이제 이 삼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큰 기와집을 짓고 노비를 들여 시어머니를 편히 모시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산삼을 팔아
얻은 막대한 자금으로 마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으며 며느리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들에게 식량과 집을 나누어주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은 소문난 만석군 부자가 되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는 생활을 계속하며 자신만의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어느덧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임금님은 이 신비로운 며느리의 공적을 치하하며 김진사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마을의 약초밭을 국가에서 보호하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한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녀는 그저 마당 구석에 잡초를 뽑으며 땅이 웃으면 사람도 웃는 법이지요. 라는 말만을 남긴 채 평범한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잠을 자는 모습만 봐도 복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손수 이불을 덮어주었고 집안에는 끊이지 않는 웃음과 풍요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변화는 물질적인 풍요에만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믿고 돕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시켰으며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음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땅의 소중함과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며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이 이어지도록 정성을 다했으며 아이들은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만난 것이 하늘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마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김진사 댁의 며느리에 관한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며 게으름 속에 숨겨진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운 얼굴로 집안을 돌보았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녀 마치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 잠시 머물다 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지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마을의 평화와 김진사 댁의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따스한 달빛 아래에서 더욱 짙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박씨 부인을 조용히 불러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내고 그녀에게도 작은 약초밭을 일구는 법을 가르쳐 주어 그녀가 개과천선하여 마을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 이제 마을에는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받는 사람도 없는 완벽한 낙원이 조성되어 모든 이가 저녁마다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늙고 지친 몸을 며느리가 지어준 안락한 방에서 쉬며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화려하고 평온하게 보내고 있었으며 며느리의 숨결은 온 집안을 감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댁 마당에 운집하여 지난날의 오해를 씻고자 머리를 조아리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며느리의 공적을 기리는 잔치를 열자고 제안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곡식과 과일을 가져와 마당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가난에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라 며느리의 방을 향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따뜻한 차와 떡을 대접하며 진정한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시기꾼이었던 박씨 부인이 군중 사이에서 기어 나와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사죄를 청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복덩이 같은 며느님을 몰라보고 몹쓸 소문을 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으리요.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못난 것을 용서해 주시게나라며 그녀는 자신의 이마를 마당 흙바닥에 내쉬며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며느리는 온화한 표정으로 박씨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니 이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자며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멀리 떠났던 고모는 김진사 댁이 떼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단 옷을 차려입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 은근슬쩍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내가 처음부터 내 관상을 보고 부자가 될 줄 알았다니까. 내 덕분에 네가 이 집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며 뻔뻔하게 공을 치하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단호한 어조로 고모를 가로막으며 우리 집안의 평화는 오직 며느리의 인내와 지혜 덕분이지 다른 누구의 공도 아니니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여 그녀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모의 욕심을 꼬집기보다는 조용히 불러서 가장 귀한 산삼한 뿌리를 보자기에 싸서 건네주며 이것을 팔아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시라고 배려했습니다. 고모는 자신의 속 좁은 행동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 재물을 탐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 다시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집안을 어지럽히던 외부의 시기와 내부의 탐욕이 모두 정리되자 김진사 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해졌으며 가족들 사이의 신뢰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를 단순히 게으른 여인이 아니라 대지의 기운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현자로 받들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에게 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 가르침 덕분에 마을의 농사법은 예전과 달리 효율적이고 풍성하게 변화해 나갔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김진산의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그물을 마을 전체와 공유하니 이제 이 마을에서 굶주림이라는 단어는 옛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가 준 보물들을 처분하여 얻은 막대한 자금으로 무너져가던 초가집을 허물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목수들이 모여들어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렸으며 지붕 위에는 복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집이 지어지는 동안에도 서두르지 않고 나무의 결을 살피며 집안 곳곳에 땅의 기운이 잘 흐르도록 세심하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의 마당에는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던 황무지에서 옮겨온 기묘한 약초들이 정원을 이루었고 그 향기는 만리 밖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깊고 그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의 수종을 받으며 평생 꿈꿔보지 못한 호사를 누리게 되었으나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며느리의 방을 찾아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고생을 웃음으로 승화시켰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자신이 이 집에 온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곁에서 집안의 살림을 규모 있게 관리하며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든든한 가장으로 거듭났고 며느리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아내가 낮잠을 자는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켰는데 그것은 아내가 꿈속에서 대지의 신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저녁마다 연못가에 앉아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며 집안의 번영이 영원하기를 기원했고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풍성해져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더 이상 며느리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덕담을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하는 이들이 담장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대신 스스로 복을 짓는 법을 가르치며 마을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썼고 그 결과 마을은 인근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낙원이 되었습니다.
범죄나 다툼이 사라진 마을에는 매일같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김진사댁 며느리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그녀의 장수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던 이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하며 마을 입구에 며느리의 공적을 기리는 커다란 비석을 세워 후세에 그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비석에는 게으름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지혜가 가문을 일으키고 마을을 구했다는 내용이 금색 글자로 새겨져 햇빛을 받을 때마다 눈부시게 빛나며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화려한 칭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마당을 거닐며 땅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평범하고 소박한 삶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자신의 비밀이었던 검은 흙의 정체와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마음가짐에 대해 긴 연설을 남기며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재물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것이니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살아가면 복은 절로 굴러들어오는 법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하늘에서는 오색 무지개가 떠올라 김진사댁을 감쌌고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모두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가 도망치듯 떠난 후 관가에서는 김진사댁의 선행을 인정하여 세금을 면제해주고 마을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의 침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그 어떤 권력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평화지대가 되었으며 이는 오로지 며느리의 지혜와 강단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가문의 이름을 드높인 조상님들께 제사를 올리며 며느리라는 큰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1000번 만번 머리를 조아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주인을 닮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며 며느리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집안 구석구석은 항상 윤기가 흐르며 생기가 넘쳐 흘러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하인들에게도 글을 가르치고 약초를 다루는 기술을 전수해 주어 그들이 장차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일굴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주는 자애로운 주인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 속에 집안의 모든 식구는 하나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보살폈고 그 화목한 기운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따뜻한 온기를 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동네 노인들을 사랑방에 모셔놓고 며느리 자랑을 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낙이 되었으며 그때마다 노인들은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복덩이는 잠잘 때가 제일 예쁘다네. 그 아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다니까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게으름을 예찬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깊은 사유와 평온함의 상징으로 이해하며 자신들의 조급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장터에 나갈 때면 가난한 상인들의 물건을 비싼 값에 사주어 그들의 생계를 돕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직접 만든 비방의 약을 나누어 주어 명의로도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오로지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기에 그 향기는 더욱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존재는 국가적인 보물이 되었고 임금님은 그녀에게 현숙 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매년 궁중의 귀한 물품들을 하사하여 그녀의 노고와 덕을 공식적으로 치하하며 높였습니다. 여름날의 열기가 식어가는 어느 오후 며느리는 마당 평상에 누워 아들과 함께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소란스러웠던 일들을 추억하며 조용히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처음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의 눈초리가 참 매서웠는데 이제는 모두가 당신의 발자국을 뒤따르려 하네요.
라는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모든 영광을 자연의 섭리로 돌렸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겸손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반하며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이제 며느리를 잠자는 선녀님이라 부르며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려 땅속 보물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했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위해 신비한 전설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김진사 댁 담장을 넘어 들판까지 울려 퍼질 때면 온 마을은 축복의 기운으로 가득 찼고, 노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심은 나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그 숲은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매년 찾아오는 태풍과 추위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 뒷마당에는 며느리 전용의 고요한 명상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매일 새벽 우주의 기운을 몸속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신비로운 힘을 더욱 깊게 연마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맑고 투명했으며,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여 그녀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의 부유함은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정신적인 풍요로 완성되었고, 그 깃틀은 며느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인내심이라는 뿌리 위에서 튼튼하게 자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이었던 황무지는 이제 황금색 곡식과 보석 같은 약초들이 넘쳐나는 축복의 땅으로 변모하여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고,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에게 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으로 그곳을 개방하여 더 많은 사람이 자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넓은 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밭을 일구며 땀 흘리는 가치를 알게 되었고, 며느리가 보여준 게으름의 미학이 사실은 가장 치열한 삶의 한 형태였음을 가슴 깊이 깨달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마을의 큰 어른이었던 김영감은 임종 직전에 며느리를 불러 자네가 이 마을에 온 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축복이었네. 부디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마을의 평화를 영원히 지켜주게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며느리는 영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고, 그 약속은 마을의 새로운 규율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며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인간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지상의 낙원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느릿느릿 걷지만 누구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진 위대한 며느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각, 김진사 댁 식구들은 모두 모여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고기를 먼저 건네며 네 덕분에 우리 가문이 살았다. 정말 고맙구나라는 진심 어린 말을 전했고,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산삼으로 우려낸 향긋한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집안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하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정적에 휩싸인 마당을 거닐며 며느리는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춤을 추듯 걸음을 옮기며 땅의 요정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작은 꽃들이 피어났고, 나비들은 잠결에도 날개를 퍼덕이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며 김진사 댁의 기적 같은 성공 신화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희망의 등불로 남게 되었고, 며느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의 시간을 가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자신의 방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렸으니 진정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겠다고 혼잣말을 남기며 조용히 촛불을 껐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던 따뜻한 빛이 사라지자 온 집안은 평온한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고 가족들은 며느리가 가져온 복의 온기를 느끼며 각자의 방에서 가장 달콤한 꿈을 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을의 소동은 완전히 멈추었고 김진사 댁은 만석군 부자로서의 위엄과 며느리의 자애로운 덕망 아래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행복의 불꽃을 피워 올리며 고요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운 빛으로 가득 찼으며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김진사 댁의 며느리가 일구어낸 그 신비로운 약초밭은 이제 마을 전체의 공동 자산이 되어 가난했던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사해 주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산골짜기마다 흐르는 냇물은 수정처럼 맑아져 마을 전체가 마치 신선히 사는 별천지처럼 변모하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마을 입구에 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며느리의 공덕을 기리는 커다란 비석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약초숲이었으며 그곳에서는 사시사철 향긋한 내음이 풍겨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그 비석 앞에 멈춰서서 김진사 댁 며느리가 보여주었던 인내와 지혜를 되새기며 자신들의 삶을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구겠노라 다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숲에서 뛰놀며 땅의 소중함을 몸소 배웠고 노인들은 며느리가 나누어준 영험한 약초 덕분에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며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 집안마다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대저택은 이제 마을의 중심이자 모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으며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으 배고픈 나그네나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비단 옷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가마솥 앞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가져온 복이 우리 식구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마을 전체에 내린 축복임을 잊지 않았고 며느리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며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깊은 잠을 자는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잠을 신성한 휴식으로 여겼습니다. 가족들은 며느리가 잠든 동안 집안을 정숙하게 유지했고 그녀가 깨어날 때쯤이면 가장 신선한 과일과 차를 준비하여 그녀의 기운을 돋우어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잠에서 깨어나면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식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지혜로운 상담사 역할을 자처하며 마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김진사댁 마당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대대적인 수확 잔치가 열렸으며 상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보는 이들의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며느리는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술잔에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고 사람들은 며느리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큰 소리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장은 며느리에게 마을의 명예 훈장을 수여하며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여전히 가난과 시기심에 찌들어 살았을 것이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잔치 분위기는 밤늦도록 이어지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잔치 도중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담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보내준 천사여.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보살이니 내가 평생을 정직하게 산 보람이
바로 이 아이를 만난 것에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를 품에 안으며 지난날의 오해를 다시 한번 사과했고, 며느리는 그저 시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자신이 힘을 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가족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약초차를 끊임없이 챙겨주었고, 두 사람의 눈빛 교환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처음 시집왔을 때 그 가냘픈 어깨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을 떠올리며 이제는 자신이 아내를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의 소란함은 잦아들고 마을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으며 김진사 댁 식구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 속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그 온기는 방 안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모두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며 이제 우리 집안에는 어둠이 걷히고 영원한 빛만이 가득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주무시라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달인보약 한 잔씩을 마신 시부모님은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며느리는 그들의 이불을 꼼꼼하게 여며주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대지의 신령님들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그 순간 숲속에서 반딧불이들이 떼를 지어 날아와 며느리의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그녀의 노고를 치하하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 속에서 며느리는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고 아내가 들어오자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녹여주며 고생 많았다는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로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들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겠다고 말하며 눈을 감았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규칙적이고 평온한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도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으며 오직 밤바람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자장가를 부르듯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김진사 댁의 거대한 기와지붕 위로는 달빛이 은가루처럼 쏟아져 내려 집안 전체가 신비로운 보랏빛으로 빛났으며 그 기운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아 모든 악기와 재앙을 멀리 쫓아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풍년의 기쁨과 가족의 건강을 누리며 가장 달콤한 휴식을 취했고 며느리가 가져온 복의 온기는 마을 구석구석 스며들어 내일의 희망을 싹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거대한 황무지를 만났으나 이제 그곳은 거친 돌밭이 아니라 수만 송이의 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화원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땅의 신령은 며느리에게 금빛 지팡이를 건네며 너의 인내가 세상을 구했으니 이제 이 땅은 영원히 너의 자손들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축복을 내렸고 며느리는 그 빛나는 지팡이를 가슴에 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속의 평화는 현실의 평안으로 이어졌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화사한 빛이 감돌아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어 방 안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 전 마을의 공기는 더없이 맑고 상쾌했으며 약초밭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기운은 온 마을을 깨우는 아침 이슬처럼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소보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일어나 마당을 쓸며 며느리가 가져온 변화가 여전히 꿈만 같아 자신의 뺨을 살짝 꼬집어 보고는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고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며 조상님들께 올릴 아침 문안, 인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죽을 끓이며 며느리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고, 이제 부엌 일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되어 그녀의 손놀림은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할 준비를 하며 며느리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으며, 집안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지혜 아래로 정립되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주인의 즐거운 콧노래 소리에 맞춰 각자의 자리를 정돈하며 김진사 댁의 새로운 하루는 축복과 활기 속에서 힘차게 시작되어 활력이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여 어제의 잔치 이야기를 나누며 김진사 댁 며느리가 준 약초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서로의 안색을 살피며 기뻐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참으로 복받은 마을이야. 저런 며느님을 모시고 사니 앞으로 흉년 걱정은 절대 없겠어라며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시기와 질투 대신 격려와 칭찬의 말이 넘쳐났고, 며느리가 심어놓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마을 공동체를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는 예쁜 아들과 딸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었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닮아 눈빛이 맑고 총명하며 땅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씨를 그대로 이어받아 마을의 귀염둥이로 자라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화려한 재물보다는 정직한 땀의 가치와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먼저 가르쳤고, 아이들은 마을의 가난한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어머니의 덕망을 대물림했습니다. 김진사와 시어머니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행복하게 보냈고, 며느리가 가져온 떼부자의 복은 단순히 재물의 증식을 넘어 가문의 정신적인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의 이야기는 먼 나라까지 알려져 수많은 사람이 지혜를 배우러 찾아왔고, 며느리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남기며 서두르지 마세요. 땅이 숨 쉴 시간을 주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조급함에 지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게으름처럼 보이던 그녀의 기다림이 사실은 가장 치열한 삶의 지혜였음을 만천하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늙어서도 고운 자태를 잃지 않았으며,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온 마을에는 향기로운 꽃비가 내리고 하늘에서는 선녀들이 내려와 그녀를 호위하며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마을의 약초밭은 시들지 않고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졌으며, 며느리의 자손들은 대대로 현명한 지도자가 되어 마을의 번영을 수백 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올리며 며느리의 은혜를 기렸고, 그녀가 잠을 자던 방은 성소처럼 보존되어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이 찾아와 평온을 되찾는 명상의 공간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진실을 보는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영원히 전해지는 민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김진사 댁 며느리가 가졌던 그 평온함과 넉넉한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멀리 밤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느리가 보살피던 그 따뜻한 구들방의 온기가 여러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포근하게 감싸 안아 내일 아침에는 가장 맑고 상쾌한 기운으로 깨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땅의 정령들이 여러분의 꿈길을 평화롭게 인도해주니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편안하게 몸을 맡기며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을의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리고 산골 마을의 모든 생명은 이제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며 고요한 정적만이 대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점점 느려지고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질 때 며느리가 심었던 그 보물 같은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히 내려앉아 만석군 부럽지 않은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푸른 들판을 거니는 상상을 하며 이제 눈을 감고 평온한 어둠 속으로 깊이 깊이 빠져드시길 바라며 따뜻한 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집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이제 훈훈하게 데워졌을 것이니 아무런 불안함 없이 이 밤을 온전히 누리시고 며느리가 누렸던 그 축복받은 잠을 여러분도 똑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닿았던 흙의 온기와 꽃들의 향기가 여러분의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이제 모든 생각의 끈을 놓으시고 무의식의 평화로운 세계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가셔도 좋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한 이 밤의 끝에서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면에 잠자고 있는 평화와 사랑의 씨앗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를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땅이 웃으면 사람도 웃고 사람이 웃으면 세상이 복으로 가득 찬답니다라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며 편안한 잠을 유도해 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남은 것은 여러분의 깊고 깊은 숙면뿐이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우주의 기운과 하나가 되어 고요한 밤의 품속으로 안겨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김진사댁 며느리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온한 안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